센 110페이지 펴가지고 688번부터 봅시다. 다 풀어왔지? 그치? 정상이 되지? 대답 네. 정상이 되지? 예. 난 다 했지. 다 했어? 검사 한번 해볼까? 응. 뭐라 쓴 거야? 지운 거를. 잠깐만. 신세. 방금 뭐였어? 고친 거였어? 보다 본 거야? 뭐야? 아까 그 페이지. 아까 뭐였어? 이거였구나. 됐네. 민주였으면 다 했겠지, 그치? 자 보자. 688번. 자, FT에서 GT를 뺀 값이 있는데 이게 지금 T에서의 각각의 위치 함수인데, 자, T는 1에서 두 점 PQ가 처음으로 만나고 그때의 속도가 같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이 식이 1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F1과 G1은 같아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속도도 같대. 그럼 F'1과 G'1도 똑같겠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를 HT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H1과 H'1 둘 다 0이 된다는 거야. 동의하니?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뭐 1을 대입한 다음에 0이다,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하는 게 0이다 해서 A랑 B를 이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얘가 T-1을 인수로 정확히 2개 이상 갖는다 볼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 여기서 뒤에 T에 관한 1차식이 있을 거야. 잘 들어봐. 여기서 세근의 합이랑 여기서 세근의 합이 일치해야 돼. 세근의 합 얼마야? 세근의 합이 2분의 9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1이 중근이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는 2분의 뭐가 있어야겠어? 응? 뭐가 있어요? 2분의, 그렇지? 2분의 5가 근으로 있어야겠지? 그래서 여기 T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문제에서 A랑 B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구하라 했으니까 굳이 A랑 B 구할 필요 없이 이 식이 저렇게 인수분해된다 라고 보면 좋을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T는 1에서 속도 같은데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5인 상황이야, 그지? 그다음 실제로 미분했을 때 0에서 속하는 x 값이 1하고 뭐겠어? (2가) 되겠니? 미분했을 때 0에서 속하는 x 값이 t 값이 1과 2가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얘 미분했을 때 6t 제곱 마이너스 18t야, 그치?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나오잖아. 얼마로? 3으로,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 여기랑 여기에 t좌표를 더한 값이 3이 된다. 그럼 바로 얘가 2 나오겠지? 그래서 구하라는 값은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냐 라는 거야.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라 그랬으니까 그 값은 절대값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구하라는 값이 절대값의 h2가 얼마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1이 나오겠니?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풀이 쓰는 연습을 해보시고, 뭐 691번 같은 경우에는 1 대입했을 때 19 나온다,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한 게 19 나온다 하고, 그다음 걔를 또 미분했을 때 1을 대입한 값 보라
그럼 구할 수 있겠지?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97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점 T는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랬어. 그 다음 그때 위치가 3이래.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식을 그냥 FT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1의 값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F1의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F'1의 값은 얼마다? 운동 방향 바뀐다 그랬어. 0이 되겠지? 그치? 도함수의 함수 값이 0이다. 그래서 자 F1이 3이고 F'1의 값이 0이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가지고 m과 n을 구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한번 식을 세워보면은 얘는 2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t 어떤 식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온가? F1이 3이고 F'1이 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그래프상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y는 3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1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y는 3과. 근데 봤더니 어차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3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상수항이 3이 나오려면은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겠어? 뭐가 있어야 돼? 상수항 나오려면 여기서는 어떤 게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식 자체가 이렇게 2 곱하기 t 마이너스의 제곱 곱하기 t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굳이 m과 n을 구할 필요 없다고. 문제에서 뭐 m제곱 더하기 n제곱 값의 합을 뭐 구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얘가 실제 상황은 y는 이 3이라는 게 이렇게 아래에 있었겠지. 아래에 있어가지고 1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0이 된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상황이었어. 자, 그랬을 때 1 이외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1 이외의 어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어디 있겠어? 이 그래프상에서 무슨 점이 되겠어? 얘는 지금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외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이제 상황도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된 거야. 됐니? 실제로 한번 전개해 보면 얘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예비분해 보면은 f'(t는 6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 그럼 얘가 t 마이너스 1에 6t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래서 t의 값이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어. 그랬을 때 지금 가속도 구하라 했으니까 f2't를 구해보면 얘가 12t 마이너스 8이야. 그럼 구하란 값이 뭐가 되겠어? f2'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뭐가 되겠어? 답이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4다. 실제로 가속도라는 건 이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속도가 점점해서 줄고 있잖아, 그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점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줄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당연히 음수일 것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아서 709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시각 T에서 위치 나와 있는데, 봐봅시다. 기억, 두 점 PQ는 적어도 두 번 만난다. 자, 위치 그래프인데 지금 얘가 이미 교점이 두 번 있잖아. T 양수인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두 번 만난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 이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이유는 몰라. 더 만날 수도 있어. 다음 니은, 점 P의 T는 4에서의 속력은 T는 8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러면 점 P라는 게 F인데 이 친구인데, 자, T는 4일 때 속력이라는 거는 4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야. 순간 변화율. 이 접선의 기울기랑 8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8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8일 때 속력이 더 빠르겠지. 아 F. 아, 미안, F구나. F. 그럼 얘가 반대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T는 4에서 속력이 더 빠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증가하는 폭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점점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디귿, 4 이상 T 8 이하일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점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는 거야? 움직인 거리 자체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되겠지, 그치? 위치에 대한 그래프인데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 거리에 해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럼 점 Q가 움직인 거리보다 더 길겠지?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 됐어? 민주 아니야? 반대 아니야? 점 Q가 오케이, 점 Q 또 G를 잘못 봤구나. 오케이, 미안해. 그럼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점 P가 지금 F니까 F가 지금 얘지, 얘가 이거 F. F가 더 적게 움직였네. 오케이.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715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BC에서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해서 1초씩 움직이고 점 B는 2초씩 움직인다. 그랬을 때 2분 3초 후에 넓이 변화를 구해라. 봅시다. 전체 길이 6이었는데 점 P가 1초마다 1씩 움직이고 있어. 1초씩 움직이는데 매초 1씩. 그럼 T초 후에는 T만큼 움직였겠지. 그럼 T초 후에 이 PB의 길이라는 거는 6 마이너스 T가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점 Q는 점 B에 출발해가지고 점 C를 향해 매초 2씩 움직인다. 그럼 T초 후에 점 Q에 대해서 BQ의 길이는 2T가 되겠네, 맞니? 그래서 이 삼각형 PBQ에 대해서 넓이를 한번 표현해보면은 ST는 T 곱하기 6 마이너스 T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 되겠지? 2분의 루트 3. 그렇게 나오겠니? 그럼 이를 한번 전개해가지고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T제곱 플러스 6T니까 2분의 3 루트 3 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S'T 구해보면 S''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T 플러스 2분의
3 루트 3이 될 건데 출발한 지 2분의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으니까 t의 값이 2분의 3일 때 즉 s 프라임 2분의 3을 구해라. 맞아? 그러면 구해주면은 답은 4분의 3 루트 3이 나온가? 아, 왜 2t야? 2배 해주면 되겠네. 2배. 이게 지금 2배.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배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다가 지금 t에다가 마찬가지로 2분의 3 대입하는 거 맞지? 2분의 3 대입하면 뭐 나와? 2분의 3 루트 3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7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고 깊이가 10cm인 원뿔 모양이 있는데 상승 속도가 지금 9분의 20이 되도록 물을 붓는다 그랬어. 그랬을 때 물의 깊이가 5cm 될 때 물의 부피의 변화를 구해라. 자, 가봅시다.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 되고 싶대. 그러면은 얘가 t초 후에 대해서는 얘 9분의 20 t가 되겠지. 그치?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닮았을 거야. A 닮음으로. 그치? 근데 그 닮은 비를 보니까 얘가 지금 3대 5야. 맞니? 3대 5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3대 5가 돼야 돼. 그럼 얘를 5분의 3배 한 게 여기 길이 되겠네. 그래서 5분의 3배 해주면은 3분의 4 t가 되겠지? 어디가? 여기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그럼 물의 깊이가 5cm가 된다라는 거는 t의 값이 얼마인가라는 거를 주는 거잖아, 그지? 왜? 이 값이 지금 5라는 거니까. 그럼 t 값은 얼마겠어? 4분의 9가 되겠지? 그랬을 때 이 부피에 대한 식을 써보면은 vt는 3분의 1에 곱하기 9분의 16 t 제곱 곱하기 9분의 20t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v 프라임 t는 81분의 320 t 제곱 나오겠지? 근데 구하라는 게 v 프라임이 뭐야? 4분의 9인데, 그럼 4분의 9 대입해주면은 81분의 320에다가 16분의 80이 곱하는 거니까 얘가 20 나오겠지? 물론 이제 파이를 생략했으니까 뒤에 파이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2번. 그래서 변화율 같은 문제는 사실 식을 세고 나면은 그냥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 근데 보통 이제 까다로운 형태들이 이 식을 세우는 거 자체가 좀 힘들다. 근데 보통 이 식을 세우는 거는 일반적으로 닮음이나 도형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념책 가봅시다. 개념책.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이제 미분을 배웠는데, 사실 미분을 배운 이유 자체가 뭐인 것 같아? 왜 배웠을까, 미분을? 기울기 구해서 뭐 하려고? 기울기 구해서.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럼 기울기 구해서 뭐 할 건데?
식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그래프를. 왜냐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웠던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봅시다. 부정적분. 이 적분은 미분이랑은 어느 정도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을 한번 미분해봐. 그럼 뭐 나와? 그렇지, 2x 나와. 이번 x 제곱 플러스 2를 한번 미분해봐. 그럼 뭐 나와? 여전히 2x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 2x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원래 함수로 바꾸는 과정이 적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분의 반대야. 미분의 역과정이야. 쉽게 말하면 적분. 근데 2x 똑같이 2x를 적분했는데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x제곱 플러스 2래. 그럼 안 되잖아.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연산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정의된 연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은, 이걸 적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럼 c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는 적분 상수가 될 거야. 적분 상수. 그러니까 어떤 상수가 있을 때 그 상수를 미분하면 어차피 사라질 거냐, 연결될 거니까 이렇게 x제곱의 형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어떤 상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적분 상수 c를 써야 된다. 그래서 원래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상수항 차이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상수만 차이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 x에 대하여 라지 f 프라임 x는 fx를 만족할 때, fx는 그냥 함수 fx야. 만족할 때 라지 fx를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라 그런다.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부정이라는 건 긍정 부정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정해지지 않는다? 적분 상수 c 때문에. 상수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f 프라임 x가 지금 fx인 상황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적분 기호인데, 라지 fx는 어떤 상수가 이렇게 붙을 것이고, 얘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여기 있는 기호는 인테그랄이라고 그랬고, 인테그랄. 그래서 인테그랄 fx dx.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dx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이건 몰라도 돼. 피적분 함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적분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동피동 하잖아, 국어에서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맥락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뭔가를 적분했어, 부정적분했어. 그럼 부정적분 하면은 반드시 잊지 말고 이 적분 상수 C를 명시하셔야 된다. 그 학생들이 초반에 이걸 안 써가지고 틀리는 게 되게 많아. 이걸 안 쓰면 사실 틀린 거거든.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밑에 부정적분을 해서 구해봅시다. 자, 6x 플러스 5를 부정적분 하라 그랬어.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내가 뭘 미분해야 6x 플러스 5가 나올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뭘 미분해야 6x 플러스 5 나올까? 3x 제곱 3x 제곱 플러스 5x 5x 그치 플러스 이 c까지 우리가 이렇게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이 이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등식을 완전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해라.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미분해주면 되지. 미분. 왜냐면은 얘가 지금 fx를 적분한 함수니까 얘를 미분하면 다시 fx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분해주면은 fx는 2x 플러스 3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 미분하면은 x 플러스 1 fx 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다항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얘 한번 인수분해 해보면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fx는 2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해되니?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항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지를 배울 건데 일단은 뭘 미분해야 나올까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함수 라지 fx가 나와 있는데 이 함수가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 그랬어. 그렇지?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보면은 라지 f 프라임 x가 fx가 될 것이고 실제 미분해 주면 얘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니? 그랬을 때 f0이 3이고 f'0이 1이래. 그러면 정확히 여기 있는 이 값이 3이고 이 a가 1인 거니까 a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 b 값 3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라지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3x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다음 밑에 2번. 자, 인테그랄 fx dx를 요거 어떻게 읽어? 이거 읽어 이거. 뒤에 dx. 그렇지. d dx야. d dx. 그렇지? 그래서 얘 의미는 여기 있는 인테그랄 fx d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적분한 걸 미분했대. 뭐 나오겠어? 그렇지. 얘는 fx 나오겠지. 얘는 fx 나올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식은 뭘 먼저 했어? 적분이랑 미분 중에서? 지금 미분을 먼저 했지. 여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적분이라는 연산을 한 거야. 그러면 fx를 미분하는 순간 뭐가 돼? 얘는 f 프라임 x가 되겠지. 맞아? 근데 걔를 다시 적분했대. 그럼 뭘 미분해야 fx 나오겠어? f 프라임 x가? 뭘 미분해야? 그렇지. fx를 미분해야 x 나오겠지. f 프라임 x가.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적분하면은 뭐가 된다? f x가 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적분하고 나면 뭘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 상수. 그렇지.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식과 이 식은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지. 그래서 적분상수 C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식은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 순서에 따라서 실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완벽히 반대되는 연산은 아니겠지? 왜냐면 반대되는 연산이라면 내가 순서당 상관없이 얘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하면은 적분함수 생기지만 적분을 먼저 한 상태에서 미분하면은 원래 함수 나온다. 그래서 적분하고 미분하면은 원래 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얘 보면은 x, fx를 적분한다면 미분했대. 그럼 얘가 뭘 의미하겠어? 그냥 x, f, x겠지? 적분한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걔를 다시 미분했으니까 다시 얘가 나와야 돼. x, f, x가. 그래서 이 식이 지금 3x제곱 플러스 x가 된다. 그럼 f2 값이 나오겠네. 7이 나오겠지? 참고로 여기서 fx식을 바로 쓸 수는 없어. 왜 그러겠어? 여기서 fx가 지금 어떤 다항 함수란 말 없잖아. 그냥 함수라. 함수라겠으니까 얘는 fx식을 굳이 구하고 싶다면은 fx는 이렇게 써야 돼. 3x 플러스 1 언제?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는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때는 f0이라고 적어야 돼. 왜냐면 뭐 연속이란 말도 없고 미분 가능한 말도 없고 당이란 말도 없으니까 f0이랑 여기서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1이랑 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다음 두 번째, 얘는 보니까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했어. 여기 가로 좀 써주세요. 여기 가로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어. 그럼 미분하고 나서 적분하면은 뭐 생긴다고? 적분상수 생긴다고. 얘가 4x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0을 대입했을 때 1 나온대. 그럼 뒤에 상수항이 1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지금 fx 되는 거야. 그럼 f 마이너스의 값은 이렇게 10이 되겠니? 어렵지 않지? 다음 다항함수의 적분 봅시다. 다항함수 적분.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이걸 적분하면은 자, 뭘 미분해야 잘 나올까를 고렸을 때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에 x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왜냐면은 얘를 미분하고 나면은 n 플러스 1 곱해주면서 약분 될 것이고 n 플러스 1에서 차수가 하나 낮을 거니까. 그치? 사실 이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미분이랑 헷갈려 하는데 적분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말고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역수시켜 가지고 앞에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인테그랄 ax 플러스 b 이거의 n제곱 dx 얘도 위에 거랑 비슷하게 n 플러스 1분의 1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를 미분하고 나면은 a도 나와. 그렇지? 얘를 미분하고 나면은 a도 나와. 그래서 그 a까지 없애주려면은 곱하기 a분의 1까지 있어야 돼. 그래 미분했을 때 나오는 a를 a분의 1이 소거시킬 수 있으니까.
그다음 또 가장 간단한 거 인테그랄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dx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kx 플러스 c 나오겠지? 비슷하게 k 값이 만약에 0이라 해봐. 그럼 0을 적분하면 상수 나오겠니? 그치? 또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부등적분 성질. 자, 인테그랄 cfx dx는 미분이랑 비슷하게 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수배를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거야. c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인테그랄 fx 플러스 gx의 dx. 이를 보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각각으로 이렇게 합을 쪼갤 수가 있다. 합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그럼 합을 쪼갤 수 있으면 뭐 쪼갤 수 있겠어? 그렇지. 차도 쪼갤 수 있겠지? 그러면 합하고 차 했어. 그 다음에 곱이랑 몫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인테그랄 fx gx의 dx는 인테그랄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라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 당장 f랑 g가 x라고 하더라도 성립 안 하잖아. 그치?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제곱인데 여기는 x랑 x 각각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곱하기니까 얘는 3차식, 얘는 4차식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같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또 인테그랄 비슷하게 gx분의 fx dx. 이것도 당연히 어쩌겠어. 다르겠지? 인테그랄 fx dx 나누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당연히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는 반드시 덧셈, 뺄셈만 쪼갤 수 있고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수에서 배우는 시그마 성질이랑 거의 유사한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 시그마는 우리가 이산적인, 즉 끊어져 있는 값들을 다 더한 값이야. 근데 인테그랄은 실제로 기하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따 다루겠지만 기하적으로 연속되는 값들에 대한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연속되는 값들에 대한 합.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그마나 이 인테그랄은 둘 다 합에 대한 기호이기 때문에 합에 대한 기호에 대해서는 성질이 다 똑같겠지? 시그마에서도 곱이랑 몫은 쪼갤 수가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분적분을 구해라. 지금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쉬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미분 배우고 나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뤘어, 그렇지? 근데 적분을 배우고 나서는 적분 가능성은 다루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개념 내에서 적분 가능성을 우리 논할 수가 없거든.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한과 하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상한이랑 하한. 근데 그런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적분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그냥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당연히 연속 함수를 적분한 함수는 미분 가능하겠지. 왜냐면 걔를 미분하는 게 다시 연속함수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이상으로 뭐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같이 가봅시다. 얘는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c. 다음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거 쪼개져 있는 차를 합해주면은 나오는 값이 10x 10x니까 20x 되겠지? 그럼 그거 적분하면은 10x 제곱 플러스 c가 되겠니?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얘는 잘 보면 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적분 못해. 왜냐면 이 분수식에 대해서 적분 안 배웠으니까. 그 말은 얘를 어떻게든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을 시켜라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약분돼가지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뒷부분은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은 인테그랄 2x dx니까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 다음 네 번째, 얘는 더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럼 얘는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8인데 x제곱 플러스 8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dx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적분해보면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항상 적분상수 c를 적어주셔야 된다. 다음 95번 아까 했던 거지? 네, 적분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다음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세요. 자,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이 함수에 대해서 얘를 적분해 주면은 뭐 나올까? 도현아,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아? f 프라임 g f g 프라임. 어디서 본 거 같아? 본 적 없어?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f 프라임 g f g 프라임. 어디서 봤어? 그렇지.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얘를 적분하면은 fx gx 나오겠지. 그다음 적분상수 이렇게 c까지, 요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뒷부분 또 이어서 봅시다.